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갑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계산 문제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개념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보시면 열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자동차 엔진. 됐죠? 그럼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연력학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면서 공급한 열 에너지의 얼마를, 일부를 일로 전환한다. 전부 아니다. 일부만 전환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일을 하고 남은 열의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방출되는 거야. 그럼 이 얘기죠. 이 그림은 되게 잘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엔진에서 빠바박 태우면 자동차 바퀴 돌리고 나머지는 다시 뒤 배기가스로 나간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됐죠? 여기 엔진에서 열을 빠바박 태우면 여기에서 자동차 바퀴 돌리는 것만큼 일을 하고 그 나머지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배기가스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 효율이 여러분 한 20% 정도 돼요. 높아야 25에서 30%.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20%라고 해봅시다. 자동차 효율이 20%. 그러면 기름을 10,000원 넣으면 20%만 쓰는 거야. 그럼 얼마 쓰는 거야? 12,000원 정도 쓰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 8,000원을 얻는 거야?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알겠습니까? 전기차의 효율이 이게 지금 전기차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0에서 35 정도가 나온대요. 이게 최대치야, 맥시멈. 수소 전기차도 이거야, 맥시멈. 이 맥시멈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맥시멈. 근데 일반적으로 돌릴 때는 약 30% 이하 정도 된대요. 전기차도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효율이? 그럼 얘도 뭐예요? 10,000원어치 넣으면 3,000원만 쓰고 7,000원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이거 버스 타, 이 새끼들 알았냐? 그러니까 이거 딱 들으면 졸라 아깝지, 그지? 그잖아. 타고 다니긴 졸라 편한데 10,000원 넣는데 내가 2,000원만 쓰고 8,000원 길가에 버린단 말이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이거 졸라 아깝잖아, 그지? 자, 그럼 그 열 효율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자, 열 효율.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열기관에 공급된 열에너지 중에 이용되는 열에너지 비율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Q1이 아까 위에 그림 Q1이 원래 공급되는 열에너지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되는 애죠. 그게 누구예요? W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열 효율이에요.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곱하기 100을 안 하면 이렇게 되겠죠? 0에서 1 사이. 됐습니까? 그 다음 얘를 풀면 아까 W 어떻게 된댔습니까? Q1에서 빠진 것만큼이니까 Q1-Q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1-Q1분의 Q2야. 그래서 얘를 100%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 얘가 1을 넘을 수가 있냐 없냐? 없지. 말도 안 되지. 1이 될 수가 있냐 없냐? 없다니까요. 1이 안 돼요. 100%로 다 바뀔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열 효율이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1보다 작다. 이 새끼는 반드시 1보다 작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는 뭐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투 가시면 이 말을 들어보실 거예요. 엔탈피, 엔트로피. 들어본 사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죠? 자, 들었다 합시다. 아, 그래요. 다 아는 거죠, 그죠? 다 아는 거지? 엔탈피, 엔트로피. 자, 이게 뭐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열은 스스로가 중요하다.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반대로 이게 붙은 거야. 반대로는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다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스스로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다야. 됐냐?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 또는 에너지의 이동이 뭐야? 방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이게 방향성이 없다고 배우죠, 그죠? 열과 얘네들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엔트로피는 약간 그 세 개까지 들어온 거니까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야? 자, 그러면 이 엔트로피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 여기 보세요. 물질계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 한국말로 하면 이거예요. 무질서도. 됐어요? 무질서도라고 번역된다고요. 자, 그럼 니네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아. 이제 요 개념을 조금 하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거예요. 무질서도의 의미가 뭐냐? 자, 너네들 그 공부방이 있잖아, 그죠? 공부방이 있는데 가만히 내두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돼지우리가 되죠. 그죠? 졸라 더럽잖아, 그지? 근데 엄마가 싹 치워줘,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만 자연스럽게 내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됐냐? 모든 자연 법칙은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 있어. 그지? 니네들 느끼고 있잖아.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 그지? 그게 연락각 제2법칙 중에 하나예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 현상은 일어난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요 두 개를 간략하게 해보면 이거야. 자, 그러니까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동할 수 있고 B에서 A로 이동할 수 있어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A라는 물질과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는 되는데 이쪽으로는 안 돼요. 됐어요? 자, A에서 B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됐어요? 이걸 가역 현상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근데 한쪽만 왔다 갔다 하고 한쪽은 못 움직이는 거. 이건 비가역 현상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럼 우리가 봤던 엔트로피 증가 열역학 제2법칙은 한쪽은 되는데 반대쪽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비가역적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해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 1 에너지 이렇게 해볼까요? 1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데 에너지가 1로 바뀔 수는 없죠. 맞죠? 무슨 말인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열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열. 1이 열로 바뀔 수는 있는데 열이 1로 스스로 바뀌진 않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가역 현상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2법칙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개념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개념적으로. 개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있지. 우리가 방금.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는 있는데 반대로는 안 된다 그랬지. 맞죠? 자, 이걸 확장하면 질서와 무질서가 있다 이거야. 그럼 질서가 무질서, 니네 방처럼 돼지우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무질서가 질서로 스스로 일어나진 않지. 니네가 스스로 치우질 않아. 엄마가 다 치워주지. 그지? 그거야 이게 자연법칙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질서도가 큰 방향으로 자연법칙이 일어난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든 자연현상은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야. 됐습니까? 요렇게만 하면 졸라 쉬운데 문제는 뭐냐? 열역학 제2법칙의 다른 표현이 시험 문제 나와.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 보기 중 열역학 1법칙이냐 2법칙이냐. 다음 보기가 열역학 1법칙을 설명하냐 2법칙을 설명하냐 그 말이 나올 거라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틀어서 문제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역학 1법칙인지 2법칙인지 틀어서 설명하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거예요. 이걸 좀 보면 다른 표현을 좀 해줄 테니까 옆으로 와서 다른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면 다른 표현, 열역학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열역학의 표현들을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열역학 제2법칙. 이 법칙의 표현. 자, 열역학 제2법칙 같은 경우는
비가역 현상은 방향성이 있다. 자, 저 앞에 말들을 지금 내가 꼰 거지, 조금. 그지? 무슨 말이야, 그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은 방향성이 있다가 맞는 거야. 비자발적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비가역이 안 되는 거지. 됐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용어적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스스로. 됐죠? 3번. 세 번째.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요게 항상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된다. 됐죠? 고립계하고 열린계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립계라는 건 아까 우리가 봤죠? 피스톤 있지?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이게 고립계야. 여기를 열어놓으면 자연계야. 알겠지? 근데 잘 봐. 자연계는 이렇게 열린계는, 열려있는 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 변수가 너무 많잖아.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고립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하나 추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 됐죠?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무질서도. 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에서 나오는 표현들 전부 다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서 나중에 나오더라고. 비슷한 거는 잘 정리해 두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 시험 보실 때 열역학 0법칙은 아예 안 배웠어요. 열역학 0법칙 선생님이 해줬고요. 1법칙 정리해 드렸고요. 2법칙 여기 정리해 드렸죠. 그러니까 0법칙과 1법칙과 2법칙에 해당되는 문장이 뭔지를 잘 판단하셔서 문제 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때그때 문제 풀면 또 나오는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정리 중인데 지금까지 나온 문장은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장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장이 나오면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정리되셨죠? 자, 여기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제 엔트로피까지 했어요. 그죠? 갔다 와.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자, 일단 카르노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카르노 기관. 그리고 스털링 기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카르노 기관하고 스털링 기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잘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역학 제1법칙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카르노 기관은 이상적 열기관이야. 보이시죠? 이상적이라고요. 자, T1이 고열원이에요. 고열원. 온도가 높으네. 저열원으로 열이 이동하는 과정을 최대 효율로 나타냈다. 최대 효율. 그럼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데, 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됐어요? 만약에 if 만약에 열 효율이 100이 되는 경우를 해보면, 됐어요? 만약에 열 효율이 100이 되는 경우를 해보면 고열원, 이 고열원이 뭐여야 되냐? 무한대인 경우가 가능해요. 맞죠? 고열원이 T1이거든요.
됐어요? 이 새끼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100이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까? 무한대로 어떻게 열을 높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열원 0인 경우 이러면 100%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저열원 즉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바뀌는데 이 새끼가 무한대이거나 아니면 이 뒷공대기로 그러니까 열 기관을 태웠는데 뒤로 빠져나가는 열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100% 될 수 있냐 없냐 에너지 효율. 안 되지. 그러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에너지 효율이 100%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1법칙, 제2법칙 중에 뭘 위배한 거야? 제2법칙 이 새끼들아. 지금 제2법칙 배우잖아. 열 효율에 관계된 게 나오면 무조건 제2법칙이라니까. 100%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카르노가 이걸 제안한 거지. 이상적으로.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상적인 게. 됐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등온 팽창이에요. 온도 똑같죠? 맞죠? 열을 받은 거야. 흡열한 거죠, 이제. 그럼 등온 팽창했어요. 그럼 이 새끼가 단열 팽창을 통해서 늘어나요. 그럼 다시 얘가 등온 압축을 통해서 또 줄어들어요. 그럼 이때 열이 빠져나가면서 압축되면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얘가 단열 압축으로 올라온다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의 의미는 뭐냐? 저열원에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카르노 기간이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빠져나가는 저열원이 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빵이 돼버리면 이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못 올라간다고. 아예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의 열 효율은 40%, 맥시멈 내가 4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맥시멈 40이니까 다 40 이하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는 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저열원의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가 빵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럼 순환이 안 되잖아. 사이클링 안 되잖아. 됐냐? 아니면 얘를 무한대로 하던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건. 됐어요? 어려워, 이거? 다 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효율 100% 될 수 있는 건 없다. 자, 이 그림 잘 들어. 자,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이야. 등온 단열, 등온 단열이야. 됐지? 이렇게 그린 그래프는 누구라고? 카르노 기간이라고. 됐어? 이거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그 밑에 거 봐봐, 이제. 얘가 뭐라고 써있어? 스털링 엔진. 보여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새 스털링 엔진 나와요? 나와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스털링 엔진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라 그랬어. 그래프 잘 봐. 차이점 있지? 그래프 잘 봐. 차이점 있지?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이 없지. 됐냐? 됐냐? 자, 그럼 봐요. 스털링 엔진 같이 열기까지 열을 가해서 팽창한 공기를 바꿔서 돌리고 일어난다. 즉, 봐봐. 이 열기관은 열을 가해 팽창한 공기로. 자, 아까 건 열을 태워서 그 열 에너지로 그 일을 만드는 거였어. 맞니? 근데 얘는 팽창한 공기, 즉 열을 가해서 공기를 팽창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열을 가해서 공기의 팽창과 수축으로 얘를 돌리게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얘가 팽창한 공기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하고 이 일한 공기가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면 남은 열을 방출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얘가 이게 계속 공기가 압축 팽창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라고. 됐습니까? 엔진이. 됐어요? 아까 카르노 기관은 직접적으로 열을 넣어서 열을 팽창시키고 열 에너지로 하는 거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냐? 근데 얘는 이 열 에너지로 인해서 그 안에 공기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기가 압축 팽창하면서 만들어지도록. 됐냐? 무슨 말인지 차이점이 있지? 그러니까 카르노 기관은 아예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는 현실에서 쓸 수 있지만 요 새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얘는 작은 정도의 에너지밖에 못 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풍기 돌리는 정도? 됐어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인터넷 치면 나와. 스털링 엔진 선풍기 나와요. 알겠습니까? 집에 하나 사봐요. 알겠습니까? 한번 해줘야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 순환을 반복하는 거야. 됐지? 그림 보이지? 아까하고 차이점 확 보이지? 됐지? 그 차이점 잘 봐야 돼. 자, 일단 여기서부터 먼저 할게요. 나에서 다로 갑니다. 됐어요? 나에서 다로 갑니다.
나에서 다로 가면, 여기서부터 먼저 했구나. 가에서 나로부터. 가에서 나로 갑니다. 기체에 열이 공급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럼 열이 올라왔어요. 됐죠? 올라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서 다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 이상의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의 일을 합니다. 팽창했기 때문에 외부의 일을 하겠죠? 외부의 일이다. W다. 됐지? 그러니까 얘는 열이 나갔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열을 방출합니다. 여기서 열이 들어오고 여기서 열이 나가요. 됐죠? 기체에 일을 하고 남은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온도가 떨어지지. 됐습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가 압축되면 기체가 압축돼요. 압축. 됐어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을 또 공급해주면 얘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네는 안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열을 가열하고 냉각시켜서 여기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팽창 압축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털링 기관은 가능한데 아까 카르노 기관은 아예 여기서 파이어! 불태워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기서 아예 폭발시키는 거야, 엔진처럼.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요거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아까 위에 있는 카르노 기관 그림과 여기 나와 있는 스털링 엔진에 대한 그림 차이점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죠? 그 차이점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학교에서 스털링이든 카르노 기관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배울 거예요. 근데 요새는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더라고요. 스털링 엔진이. 다시 요새 각광받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자료 분석에서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건 연력학 제2법칙의 확률적 해석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예요. 지금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고요. 혹시나 이 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이해 못하겠거든 안 하시면 돼요. 확률 졸라 약한 애들은 알겠습니까? 이해 못하시겠거든. 자, 한 번씩만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좀 줄일까요? 지금 보면 이 얘기예요. 봐봐요. 그림과 같이 단열된 상자에 단열된 상자에 칸막이가 있고 방 A에 A, B, C, D를 채우고 방 B는 진공 상태로 놨대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칸막이에 구멍을 냈답니다. 그래서 A에 있던 기체가 B로 확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상태 A가 4개고 B가 0개. 됐지? 3개고 1개, 2개고 2개, 1개고 3개, 0개고 4개. 됐지? 그럼 경우의 수는 1가지, 4가지, 6가지, 4가지, 1가지 나오겠지. 왜? A, B, C, D가 달라지니까. 여기가 A, B, C, D가 나올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 다음 여기도 A, B, C, D가 여기가 A, B, 여기가 C, D. 뭐 A, C, B, D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확률은 16분의 1, 4분의 1, 18분의 3, 4분의 1, 16분의 1이에요.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자, 자료를 줄 거야. 알았지? 자, 자료를 줄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상자의 상태를 예상해 봤을 때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 상자를 관찰했을 때 확인될 수 있는 상태는 1번부터 5번 상태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각 상태가 일어나는 확률이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지.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상태 3에서 8분의 3으로 가장 높지. 맞냐? 가장 높지. 그러니까 A와 B의 기체 분자가 2개씩 있을 때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입자수가 많아질수록 양쪽 방에 거의 동일한 개수의 입수에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입자는 자기가 한쪽 방에 있을 확률은 0에 가깝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항상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방향이 일어난다고. 됐어요? 이 연력학 법칙을 살짝 요걸로 이입한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확률을 못 구한다 하더라도 봐. 얘가 A, B, C, D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A, B, C 다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D인 경우 4가지 있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6가지, 4가지, 1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얘가 제일 높다고. 맞냐? 무슨 말인지? 됐냐? 그래 확률이 높은 방향 쪽으로 일어날 거라고. 됐냐? 2개인 경우. 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보니까 2개씩 공평하게 있는 게 가장 확률이 높았다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이게 뭐라고? 연력학 제2법칙. 됐냐?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갈 거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런데 잘 보니까 빵인 경우들은 확률이 제일 거의 낮지. 됐냐? 그럼 만약에 이건 입자가 4개인 경우야. 그럼 만약에 입자가 막 3만 개, 5만 개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거의 0에 가깝겠지. 됐냐? 무슨 말인지? 됐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라고. 됐어?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으로 뭘 설명할 수 있다고요? 기체의 확산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됐지요? 그러니까 칸막이 제거하면 입자들의 확률이 높은 방향, 즉 자발적으로 퍼져나가서 양쪽에 거의 동일하게 배열될 것이다. 됐냐? 됐냐?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화학에서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여기 A 있고 B 있고 코크를 열잖아, 그지? 그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거의 어떻다고요? 동일하게 존재할 거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요. 됐어요? 됐어요? 하실 수 있지, 이제? 이거 어렵지 않잖아. 이거 어려워? 안 어렵잖아, 이거. 할 수 있지, 이제?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래 연력학 제2법칙이 설명하기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계산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닌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뒤에 있는 문제는 그냥 뭐 해보세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연구기간 좀 보세요. 이 연구기간을 좀 얘기는 하고 갈게요. 연구기간. 이건 읽어봐. 이건 뭐 여태까지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교과과정 바뀌면서 이게 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제1종 연구기간이 있고요. 제2종 연구기간이 있어. 아, 그렇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1종 연구기간은 외부의 에너지의 공급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즉 제1종 연구기간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라고요? 이거.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한 거예요. 됐어요? 그 정도만.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사슬이 돼 있고 공이 있어요. 그럼 이 새끼를 한번 돌리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와, 얘가 들어오고 얘가 나가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돌아간다는 의미라고요. 됐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번 회전을 하면 뭐예요? 마찰이 거의 없는 회전할 때 바퀴 안에 구슬 공이 들어있다. 장치모 나눠 두 회전 중심으로 거리가 돼서 뭐예요? 즉 회전 중심의 왼쪽에 있을 때 회전력이 크게 작용하고 오른쪽에 있을 때 회전력이 작게 작용하니까 바퀴는 여전히 회전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기 실제로 바퀴는 회전하지 않는다. 됐어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공이 4개, 오른쪽에 5개 있기 때문에 공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야. 됐냐? 상식적으로. 이쪽이 4개, 이쪽이 5개인데 어떻게 도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힘 때문에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아, 그렇다고요. 됐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야.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제1종 연구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한 거야. 됐어?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제2종 연구기간. 공급한 열을 전부 일로 바꾼다. 뭐다? 효율이 100%다. 이거는 뭐를 위배했을까? 얘는 뭘 위배한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했겠지. 됐어요?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됐죠? 이거 밑에 걸 한번 읽어보시고. 됐죠?